여러분은 담배 연기 안에 독성 물질이 몇 가지 들어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흡연자가 아니어도 간접 흡연만으로 어떤 병이 생길 수 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단 한 번의 흡연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남기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담배 연기에는 발암 물질뿐 아니라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같은 독성 물질이 그대로 고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이 연기는 태아의 발육을 억제하고 영아 돌연사 위험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천식과 중이염을 일으킵니다. 성인에게는 폐암과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졸중 위험까지 동시에 올립니다. 특히 하루 1시간 이상 간접 흡연에 노출된 아이는 ADHD 발생 위험이 3배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간접 흡연은 조금은 괜찮다가 아니라 안전한 수준 자체가 없습니다. 이 위험은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15세 학생이 사용하던 전자담배가 갑자기 터지면서 얼굴 뼈가 내려앉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20대 남성은 전자담배 폭발로 경동맥이 파열돼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흡연 갈등은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밖에서만 피워달라는 이웃의 말에 흥분해 칼을 들고 공격해 살인미수로 판결된 실제 사건도 있습니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몸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흡연의 장점은 없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느낌도, 집중이 잘 되는 느낌도 모두 니코틴 금단 증상이 잠시 눌리면서 생기는 착각입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생기고 다시 담배를 피우면 그 불편함이 줄어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흡연은 편안함을 주는 행동이 아니라 금단의 불편함을 반복적으로 해소하는 중독 행동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스트레스 풀려고 피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착각이 몸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흡연은 한 가지 병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거의 전신의 질병 위험을 끌어올립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폐암이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두암, 식도암, 위암, 췌장암, 간암, 방광암, 자궁경부암까지 연기와 혈액을 따라 몸 전체로 퍼지며 암을 일으킵니다. 연세대 연구에서는 특히 소세포 폐암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최대 54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많이 안 피우니까 괜찮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담배 연기 자체가 독성 물질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흡연은 혈관에도 즉시 손상을 줍니다. 혈관 내벽이 긁히듯이 손상되고 피가 뭉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결과는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말초혈관 질환, 그리고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한번 막힌 혈관과 손상된 신경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과 뇌졸중은 흡연자에서 훨씬 더 무겁게 나타납니다. 폐질환은 더 직접적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포가 서서히 파괴되며 숨이 점점 차오르는 병입니다. 이 질환은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금연을 해도 이미 손상된 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평생을 안고 가는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흡연은 당뇨병도 악화시키고 잇몸병과 면역 저하, 골다공증까지 전신질환의 발생률을 동시에 올립니다. 담배가 특정 부위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기초부터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흡연이 몸 전체의 시계를 빠르게 돌린다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니코틴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닙니다. 알코올이나 마약과 비슷한 수준이 강한 중독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담배를 끊기 어려운 이유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의 보상회로가 니코틴에 적응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에서도
니코틴 중독이 뇌의 의사결정 회로까지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더 문제는 니코틴이 단순한 중독 물질을 넘어서 암세포의 성장과 이동을 촉진할 가능성까지 보고됐다는 점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서도 니코틴이 암세포 활성도를 올리는 방향의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흡연이 암을 만드는 연기일 뿐 아니라 암을 더 빨리 자라게 하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신 중 노출은 더 위험합니다. 니코틴은 잠재적 기형 유발 물질로 분류되고 태반 혈류를 줄여 태아 성장 지연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임신 중 흡연한 산모의 아이는 저체중 출산과 호흡기 합병증 위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건 국내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간접 흡연은 더 심각합니다. 간접 흡연에는 안전한 수준이 없습니다. 미국 공중보건국 보고서에서도 모든 사람은 담배 연기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태아 발육 억제, 영아 돌연사, 아이의 천식과 중이염 증가, 그리고 성인의 폐암, 심혈관 질환, 뇌졸중 위험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 하나, 하루 1시간 이상 간접 흡연에 노출된 아이는 ADHD 발생 위험이 3배 높아진다는 연구가 대한폐암학회에서 발표됐습니다. 아이들은 연기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흡연의 피해는 더 치명적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은 집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천식 발작으로 응급실을 여러 번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간접 흡연 노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흡연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 아이들까지 영향을 주는 사회적 위험입니다. 흡연을 계속하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험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금연뿐입니다. 흡연량을 줄이는 방식은 일시적인 완화일 뿐 몸속에서는 여전히 독성 물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감량 흡연을 절대적 해결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연을 돕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바레니클린, 흔히 챔픽스로 알려진 약은 가장 높은 금연 성공률을 보이는 약물입니다. 영국 진료지침과 대한가정의학회에서도 1차 선택지로 권고합니다.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니코틴 대체요법입니다. 패치, 껌, 사탕 같은 제품들이 금단 증상을 줄여줍니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사람은 고농도 제품이나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과 함께 쓰면 성공률이 더 올라간다는 결과가 코크란 리뷰에서도 보고됐습니다. 전자담배는 금연 보조 역할은 가능하지만 담배보다 안전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니코틴 중독은 그대로 남고 장기적인 안전성도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옥스퍼드대 연구팀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금연의 마지막 축은 행동 전략입니다. 금연 시작일을 정하고 집안의 담배와 라이터를 모두 치우고 스트레스를 다른 활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걷기, 짧은 운동, 취미 활동처럼 즉각 대체할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5세 학생의 전자담배가 폭발해 얼굴뼈가 내려앉고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또 24세 남성은 전자담배가 터지면서 경동맥이 파열돼 바로 사망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흡연 문제로 다투던 이웃이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로 판결받았습니다. 흡연은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결론은 같습니다. 담배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끊어야 하고 그 선택이 내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흡연은 지금도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병은 순간이 아니라 매일 쌓여서 찾아옵니다. 오늘이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정보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가볍게 구독만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 함께 지켜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